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주간 시장 분석 영상입니다. 네, 이번 주는 늦지 않았네요. 뭐 주간 시장 분석 영상만 가까스로 올리고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나마 주간 시장 분석 영상은 이번 주는 적어도 안 늦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올리지 않으면 이번 주도 또 주말 안에 못 올릴 것 같아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힘을 쥐어짜서 너무 힘들지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고백을 하나 하자면 체력이 앵꼬가 났어요. 지금 네 진짜 체력이 바닥입니다. 정말로. 이 패턴이 비슷하네요. 저번에도 유튜버를 제가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 야심차게 시작을 해서 뭐 하루 거의 매일 업로드를 하다가 점점점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주간 시작 한 개, 딸랑 영상 한 개, 주간 시장 분석 영상만 겨우겨우 올리다가 그러다가 제가 잠수를 탔죠. 네. 잠수를 예고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어쨌든 다시 시작을 한 만큼 이번에는 제가 이제 다짐을 할 때 이번만큼은 다시 잠수 타지 않으리 생각을 했는데 너무 힘들긴 한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버텨야지. 네, 그렇습니다. 자, 빨리 잡소리였고요. 제 개인적인 주간시장 분석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영상을 월요일 날 찍어서 화요일 날 아침에 업로드가 되긴 했지만 일단은 지난주 분석은 뭐 거의 99% 뭐 맞췄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뭐 그러니까 화요일 날 영상이 업로드 화요일 날 장 시작 전에 영상이 업로드 됐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이제 2630이 강력한 저항이다. 이 단기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쉽게 넘지는 못할 거고 이제 좀 약간 쉬어갈 타이밍인데 급하게 빠지진 않을 것이고 살살살살 내려오면서 빠질 것이다. 살살살살 내려오다가 오면서 빠질 것인데 그러다가 막판에 그 살살살살의 끝이 나올 때쯤에는 한번 툭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이주일 이내에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번 주에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살살살살 빠지다가 툭 부러졌습니다. 목요일날 2600대를 살짝 버티는 듯 보이다가 목요일날 음, 이제 2600을 깨면서 뭐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뭐 2600대 버티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금요일 날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죠. 시가가 이제 2580, 그리고 저가가 2570, 제가 말한 2580에서 7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시가로 찍고, 저가로 찍었죠.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뭐, 99점 주셔도 되겠죠? 이 정도면 뭐. 하지만 제가 또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가 아니죠. 화요일 날 영상이었긴 하지만, 절대로 제 단기 시황은 잘 맞춰봐야 70% 정도면 진짜 잘 맞춘 거니까, 그거 들으시고, 제가 진짜 저놈이 잘 맞추네, 라고 생각을 하셔도, 거기에 돈을 베팅하지 마시라. 아무도, 저도,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런 투자는 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경고를 드렸어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99점 입니다. 이러면서 자랑질 했다고, 다음 주에는 제가 얘기하는 대로 거기다 돈 한번 배팅해 봐야지. 라고, 네. 뭐 하시는 거는 본인 마음입니다만, 네. 하시고, 네. 저한테, 못 맞췄다고 지랄하지 마십시오. 네. 그게 제 마음입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이렇게 하시고, 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잘 맞춰봐야 단기 시황은 70%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일단은 저희 예측대로 됐어요. 그렇다면은 저희 예측대로 됐다라는 건 제가 뭐라고, 지난주 화요일날 영상 보셨으면은, 네, 자꾸 지난주라고 얘기하는데, 화요일날 제가 올린 영상 보셨으면 제가 70, 80을 찍는 거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제 요 살살살살 빠지는 조정의 끝물, 막판에 나올 거라 그랬어요. 이 70, 80 찍는 움직임이. 그러면은 이 얘기대로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제 요 조정이 이 단기 짧은 눌림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또 이 시장이라는 게 또 그렇게 간단치가 않죠.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은 할까 합니다. 네. 자, 일단은 다음 주에 무슨 이벤트가 있나,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다음 주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네, 바로 대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 뭐가 있냐? 네, FOMC가 있습니다. 네, FOMC가 있어요. FOMC가 다음 주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뭐 3, 4시, 3시 시작해가지고 4시쯤에 뭐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파월에 나와가지고 이제 기자들이랑 간담회 하고 뭐, 이렇게 되죠, 일정이. 그래서 이제 뭐 한 새벽 3시부터 이제 뭐 본격적으로 출렁출렁 하기 시작할 텐데, 뭐, 그래서 다음 주 어쨌든 7월에는 가장 큰 빅 이벤트가 있는 거죠. 뭐 물가 지표 발표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들이 있지만, 네. 일단은 7월에 가장 큰 빅 이벤트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있다. 그러니까 현지 시간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에 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 주, 네. 자, 목요일부터 미장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미장이 수요일까지 아주 그냥 시원까지는 아니지만, 꾸역꾸역이란 표현이 맞겠네요. 꾸역꾸역 쳐 올리다가, 뭐 어제 한번 툭 떨어졌죠. 어저께 떨어졌고, 그리고 오늘도 역시 재미가 없습니다. 뭐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뭐 미장은 뭐 이 정도면은 뭐 약보합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달러예요. 달러가 제가 이거는 뭐 거의 확신에 가까운 얘기로 말씀을 드렸죠. 99에 왔다. 미국 달러 지수가 2021년에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한 이후로, 그래서 100을 돌파해서 110을 간 이후로 처음으로 100 이하로 떨어졌다. 99를 봤다. 드디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강력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지만 다시 100 위로 복귀한다. 할 거다. 분명히.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움직임이 나왔죠.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여러분, 우리는 또 다시 99를 보게 될 겁니다. 다만 시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언제 아마도 될 거냐? 자, 일단은 FOMC 전까지 이 100 이하로 내려올 일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FOMC 전까지. 이게 아마도 100 이하로 내려오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적어도 FOMC 이후겠죠. 그러니까는 뭐
빨라야 뭐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 정도. 그럼 다다음 주면 이제 벌써 8월이죠. 다다음 주면 그쵸. 다다음 주면은 7월장이 끝납니다. 아니군요. 31일이 있구나. 31일이 있네요. 월요일 날. 그러네요. 31일 이날 볼 수도 있겠네. 잘하면. 어쨌든 뭐 사실상 31일이든 8월 1일이든 사실상 거의 그 정도 돼야 이제 다시 99로 가는 움직임이 트라이가 나올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하반기는 저는 달러 그러니까 그래요. 이 얘기를 좀 마저 드릴게요. 저는 이제 당연히 뭐 제가 계속 이거는 몇 달 동안 거의 뭐 반년 가까이 뭐 달러는 이제 약해질 거다라고 거의 뭐 아유 반년이 아니죠. 작년 후반부터 얘기했죠,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했고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 99를 이 99를 봤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99를 봤으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음, 여러분 이제 달러 지수가 약해진다.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약달러로 간다면 이게 환율이잖아요. 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화폐 간의 이제 값어치의 이동, 값어치의 평가인데 달러가 약해지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어떠한 화폐는 그거를 그 달러가 약해지는 걸 받아주는 화폐가 당연히 있어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달러가 약해질 때 가장 보통 보면은 강세를 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러의 대체제를 찾는 거겠죠. 그러는 그 화폐들이 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비트코인은 논외로 하고 당연히 대표적으로 두 가지 뭐겠습니까? 유로화와 위안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두 가지가 달러가 약해졌을 때에 이제 얘네들이 강한 움직임을 띠는 건데 최근에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달러 지수가 99를 봤던데 가장 큰 요인은 유로화의 강세였어요. 근데 유로의 강세인데 이게 어느덧 그러니까 달러 페러티라고 해가지고 1.0, 1.0이 위로 유로화가 위로 가느냐 아래에 있느냐 뭐 이걸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까지 하면 지금 골 아프실 거고 제가 뭐 이런 깊숙한 지식이 당연히 없는 건 아니지만 제 유튜브에서 웬만하면 얘기 안 하죠. 왜냐면 저는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 끝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화 학습이 돼버려요. 그래서 근데 그럴 만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또 전 또 심화학습 하게 되면은 또 그렇게 또 내용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또 성격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달러 페러티 이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 어쨌든 어느덧 1.0 가지고 이제 항상 위에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작년만 해도 2022년만 해도 1.0 위에 있어서 이거 어떡하냐 뭐 그 얘기가 진짜 많았었는데 유로화에 뭐 유로 망했다 뭐막 얘기했었는데 어느덧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건데 0.8 0.8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0.9도 깨지고 어느덧 이 얘기 지금 아무도 안 하죠? 아무도 안 해요. 어떤 유튜브 봐도 이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놀랐어요, 저만. 뭐, 뭐 예측은 했으니까 놀란 건 아니지만, 중요한 의미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번에 달러 지수가 99를 봤던 데의 가장 큰 원인은 이 유로화의 강세에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로화가 받아줬다. 근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왜 일어났느냐? 자, 여러분, 지금 인플레가, 제가 계속 인플레 잡힌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그 얘기를 뭐 올해 초부터 꾸준히 했죠. 올해 초부터. 그러니까 반년 전부터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인플레가 잡히는 현상이, 뭐 6월 정도에는 가장 강하게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조금 늦었죠. 이제 7월 돼서야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수출 턴하는 것도 6월 달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7월에 나왔고, 한 달씩 늦었죠.
항상 제가 빨라요, 예측이. 딱 보면은 한 몇 달씩 빠르더라고요, 제가 예측이. 예, 약간 맞추는 타이밍이 그 정도씩 타이밍이 틀리던데 약간 빠르게 예측을 해가지고 어쨌든 예. 근데 결국에 이것에 왜 저희가 이제 인플레 잡힌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심지어 한국은 지금 인플레 2%대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뭐 지금 물론 4%대 정도지만 예. 4%대가 아니죠. 3%대까지 내려왔지만 예. 근데 예, 여러분 유럽은 지금 인플레 몇 퍼센트대인지 아십니까? 예. 여전히 7%대예요. 걔들은 안 내려와요. 유럽은 안 내려옵니다. 예. 그 인플레 잡힌다 와 인플레 잡혀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유럽은 그런 움직임이 안 나왔어요. 이 얘기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얘기인데 예. 근데 자 그런데 왜 인플레도 안 잡히는데 왜 유로화 강세가 왜 나왔냐. 예. 자 재밌는 일입니다. 인플레가 아직 안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 잡혔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주요 그러니까는 이제 중앙은행 장들, 예, 뭐 예를 들면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예, 그 중앙은행 장들이 그래서 항상 계속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인플레가 안 잡혀요. 그럼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겠죠. 매파적인 금리 움직임을 취할 것이고 한마디로 계속 금리를 안 내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뭐 올리는 거죠. 뭐 안 내리는 건 고사하고. 예. 그런 현상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인플레가 여전히 7%대인데 너무너무 재밌게도 네, 더군다나 그 유럽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뭐 독일과 함께 가장 보수적으로 꼽히는 네덜란드 은행장 예, 중앙은행장 분께서 이제 이름 성함이 더 기억이 안 납니다. 10년째 하고 계신 분인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자, 7월은 올린다. 예, 7월은 금리 올릴 것이다. 근데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영국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의 워딩을 했습니다. 예. 자, 아직 인플레가 안 잡혔는데도 네, 이제 슬슬 금리 올리는 걸 부담스럽게 느끼는 유럽이라는 게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예.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 물론 계속 고금리, 혹은 금리를 올리는 행동을 하면은 당연히 네, 어, 경제가 박살나는 네,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그거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겠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유럽도 이제 인플레가 잡히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나 보다. 예. 그러니까 나오나 보다예요.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그 은행의 그 은행장들이에요. 중앙은행장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사전에 모든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이런 징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파월이 그 뭔가 금리에 관련된 스탠스를 조금 낮추기 시작했을 때 그때만 해도 어떤 징표들이 안 나왔어요. CPI가 꺾이는 모습도 안 나오고 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실업률이 뭐 저기 뭐야 증가 뭐 감소하는 뭐 이런 모습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징조가 없었는데 파월이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 똑똑한 사람들은 그때 예측을 했죠. 아, 인플레가 꺾이는 현상이 뭔가 정보들이 있다. 그걸 연준만 캐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런 워딩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예측대로 됐죠. 인플레가 꺾이는 그 파월이 그 얘기를 하고 몇 달 후에 그 인플레가 꺾이는 계속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점이 유럽에서도 시작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굉장히 길게 얘기했지만 이제 유럽도 인플레가 슬슬 잡히기 시작할 이제 진짜 이제 정말 극초입 구간이다. 그거를 그 진짜 딱 중앙은행 이게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전쟁 딱 시작했을 때 그 가장 그 뭔가 딱 시작되는 뭔가 뭐 시그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그런 시그널입니다. 요런 게. 자, 좋은 뭔가 예를 뭐
아, 그러니까 뭐 눈사태가 뭐 일어나기 직전에 뭐 징조 같은 거, 예. 뭐 그런 것들인 거죠. 예. 지금 이번에 그 네덜란드 은행장 중앙은행장 발언 같은 것들이.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유로 당연히 이제 뭐 그런 현상이 이제 한마디로 예. 이 근데 그 이 달러 지수가 99를 본 데는 그래서 유럽의 역할이 컸다. 근데 아직 제 얘기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중국도 있습니다. 예, 중국도 뭐 경기 최악이다. 중국 망했다. 뭐 네, 맞습니다. 중국 경기 최악인 거 맞고 제가 봐도 앞으로 전망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죠. 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 물론 걔들이 지금 이렇게 경기 지표가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도 최대한 몸을 사리면서 조심을 하고 있는 건 지난 과오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예전에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돈을 심하게 풀어서 본인들이 아주 그냥 개피를 봤던 이미 케이스를 두 번이나 겪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서 아마 중국은 아마도 돈을 풀더라도 예전처럼 뭐 부동산 관련해서 돈을 풀거나 혹은 뭐 소비 진작을 시킨다거나 뭐 그런 류의 돈을 풀기보다는 다른 식으로 풀 거예요. 예를 들자면 4차 산업 혁명, 예, 그러니까 이쪽에 투자를 하거나, 예, 그러니까 뭐 기간 투자이지만 단순히 뭐 도로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뭐 AI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거나, 예, 네, 뭐 갑자기 기업 하나가 떠오르네요. 린드먼 아시아라고. 중국 AI, 린드먼 아시아? 네, 예, 짧은 스쳐가는 정보였고요. 예, 그냥 흘려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쨌든,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뭔 얘기냐? 유럽 이제 시작됐고 한 방 더 남았다. 네, 한 방 더 남았다. 이거 방탄유리야? 나 총알 한 방 더 남았어. 네, 달러 중국 위안. 네, 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달러 지수는 하반기에 약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예. 뭐 오늘 저기 뭐야 연합뉴스 저거 TV 보니까는 뭐 민경훈 씨 네, 환율 나름 전문가죠. 예, 저는 그분이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본인 환율 전문가라고 이렇게 자주 방송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거의 반반 정도 맞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반반 정도면은 뭐 사실 맞췄다고 보기 힘들죠. 한 번 맞고 한 번 틀리면 네 그건 뭐 그냥 그나마 뭐 사실 근데 진짜 뭐 나오는 족족족 틀리는 사람도 있는데 네. 뭐 그거보단 낫지만 어쨌든 네.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예, 그분은 그래서 그 민경훈 씨는 네. 미국 달러 지수가 약해지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해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의견 한 가지 동의했던 건 뭐냐면 급격하게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저도 미국 달러 지수가 90대, 그러니까 90대에 접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좀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100을 갔다가 뭐 100일을 찍을지 모르겠어요. 100일 찍긴 할 것 같아요. 예, 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는 차트 움직임 같은 거 보면은 100일 한번 찍고 내려올 것 같은데 100일 찍고 다시 빠져서 결국엔 다시 99대로 진입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아마도 8월 초에 어쨌든 근데 99를 찍더라도 바로 90대 초반대로 향해서 바로 달려갈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올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그 민경훈 씨의 뷰대로 100 위에서 뭐 101, 102, 103 뭐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원달러 환율도 그분 얘기대로 민경훈 씨 얘기대로 1,300원대 다시 복귀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다시 1,300원대 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봅니다. 예. 지금 1260원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1280원대까지 왔죠. 심지어 90원 근처까지 왔는데 저는 이번에는 1300원대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번 밈이 1300원대 위로 몇 번을 반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꺾여 내려온 온 거기 때문에 이번 또 간다? 1300원 위를 지금 그러면 지금 거의 세 번째 1300원대 위로 반등이거든요. 세 번은 나오기 힘듭니다. 예, 두 번 정도가 한계일 거라 보는데 뭐 물론 틀릴 수 있겠죠 이건. 예, 근데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 그거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으니까 이거는 예, 어쨌든 저는 네, 그분 얘기대로 1300원대로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이 형성될 가능성은 적다. 민경훈 씨 얘기대로. 예, 저는 1200원대에서 놀 거다. 예, 저는 1200원 초반까지는 갈 거다. 예, 그게 뭐, 솔직히 올해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예, 뭐그 정도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이 지금 최근에 이 환율과 관련된 현상을 지금 쭉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제 매크로 얘기 잘 안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네,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FOMC 얘기로 돌아가면은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새벽에 FOMC가 있다. 예, 그리고 그러면 결론은 뭐겠습니까? 예, 제 얘기는 뭐겠어요? 예. 이 다시 100으로 복귀했다 이 얘기하다가 지금 찬일 얘기 쭉 한 건데 예. 100으로 복귀를 했어요. 예. 예,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흔들릴 타이밍이다. 예. 이 얘기하려고 지금 몇 분 얘기했습니까? 야, 씨. 와, 26분. 야, 이 얘기하려고 26분을 얘기했네. 예. 자, 빨리 진행하죠. 와, 26분을. 와, 한 10분 얘기한 줄 알았어요, 지금. 야, 미쳤네. 네, 어떡하죠? 영상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네. 시작도 못 했는데, 지금. 네, 어떻게 하죠, 뭐. 예, 그래서 결론은, 네, 달러 지수가 다시 100위로 복귀한 것만 봐도, 네, 그리고 FOMC가 목요일 날 있다라는 이런 이벤트적인 걸 생각을 해봐도, 다음 주 미국장은 계속 흔들릴 거다. 예, 흔들릴 거다. 그러면 우리 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 하고 싶었던 얘긴데. 아, 잠시만요. 커피 한 잔만 마시고요. 자, 뭔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1200, 네 말대로 2570, 80을 이제 찍었으니까는 조정이 끝난 거냐? 아니다. 아니다. 란 얘기를 하느라 지금 26분을 썼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끝도 없이 설명을 하면은 3시간, 4시간을 떠들어야 돼요. 모든 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되고 이걸 다 설명을 하면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불만이 사실 불만이 있다라고 댓글 남기시는 분 많지는 않지만 쟤는 왜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하지? 왜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하지? 라는 제가 설명을 하질 않죠, 사실. 예. 하지만 맞추죠. 설명을 안 하지만 맞춰요. 근데 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 길어져서 그래, 길어져서. 제가 전업 유튜브고 하루에 매일매일 영상 올리고 뭐 하루에도 몇 개씩 올리고 이러면은 다 설명을 드리겠죠. 근데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체력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예, 그래서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과정 이유 다 빼고 자 이렇게 됩니다. 끝. 근데도 영상 길이 20분 30분이잖아요. 그쵸? 예.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네, 이게 제 최선이.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오늘 잠깐 설명해 보려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30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왜 이게 2570, 80 찍었는데 왜 이게 조정이 끝이 아닌지 설명을 하려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예, 다음 주도 흔들릴 것이다. 라는 게 결론이에요. 예,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그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제가 세 가지 포인트 알려드렸죠. 2570, 80 그리고 2550, 그 2530. 예. 그럼 자 하나만 걸려라가 아니라
제가 그래서 또 뭐 말씀드렸냐면 제일 가능성 높은 거 2570, 80이다. 하지만 255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2530은 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아마 안 올 것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자,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 자,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본 거예요. 제가 이번 주만 본 게 아니라 다음 주도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본 겁니다. 자, 또 이어져요. 2570, 80, 2550, 2530 이게 또 이어집니다. 다음 주도. 예. 중요한 라인이니까 그래요. 자, 살살살살 빠지다가 툭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맞췄죠. 자, 그러면 이제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해서 바로 2630 돌파하느냐? 아니다. 아니다. 다음 주 미장도 빠질 거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내려오겠죠. 다시 한번 내려올 겁니다. 아마도 화요일 날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화요일 날이. 자, 그러면 빠지는데 결국에는 이번 빠질 때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라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여기서 한 번 빠졌어요. 자, 근데 어쨌든 한 번 빠졌는데 여기서 빠르게 반등이 나왔죠. 빠르게 반등이 나왔다는 건 항상 이 저점이 중요한 저점이었다라고 얘가 확인시켜 준 거랑 마찬가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2570, 80 중요한 저점이었어 라고 하면서 올라간 겁니다. 예. 분봉 보세요. 얼마나 빨리 올라간 건지. 예? 3분봉으로 볼게요. 네. 갭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빨리 들어 올렸어요. 예, 하루에 그냥 지금 70에서 40포인트 들어 올렸으면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 2%가 가까운 거예요, 거의. 예. 그렇죠. 그러니까 2570, 80이 그만큼 한 거라는 거를 사실상 온몸으로 증명한 하루다. 예.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뭔 얘기냐? 자, 항상 바닥을 찍을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쌍바닥을 찍거나 아니면은 역헤드 앤 숄더, 예. 역, 왼 어깨, 그 다음에 대가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예. 딱 원, 투, 쓰리, 예. 이게 역헤드 앤 숄더죠. 예. 역헤드 아니면 원, 투, 쌍바닥, V자, 예. W자. 원투 쌍바닥 뭐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쌍바닥이면 쌍바닥이면 지금 원바닥 나온 거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00 원바닥이 나왔는데 그게 2570, 80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거기서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와 아주 일치한 겁니다. 일단은 제 뷰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두 가지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자, 일단은 2530까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졌어요. 예, 인제는. 왜냐면 만약에 이번에 떨어진 게 2550이었다. 그러면 2530을 오히려 열어놨어야 돼요. 왜냐? 첫 번째 바닥이 2550이었으면은 만약에 역헤드 숄더가 나요. 원 올라갔다가 투 또 더 내려가면 그러면 다음은 어디겠어요? 2530이죠. 예. 그쵸? 자, 근데 원이 지금 2570에서 80이 나왔죠. 그쵸?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또 올라갔다가 만약에 역헤드 숄더여서 또 2로 내려간다 그래도 뭐가 있어요? 2550이 있죠. 예. 그러면 대가리가 2550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자, 그런데 그래서 2550 간다는 소리냐? 아니라는 거죠. 역헤드 숄더가 나올지 쌍바닥이 나올 수도 있죠. 쌍바닥이. 원, 투가 나와요. 예. 그럼 원투 그러니까 쌍바닥이 나올 경우에는 그러면 자, 첫 번째 저점 2570 이거를 안 깰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원, 투인데 2570보다 살짝 저점이 높아요. 얘 2575 이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쌍바닥을 만들고 갈 수도 있고. 예. 그뭐 어떤 패턴이 나올지 몰라요. 예. 자, 일단은 역헤드 숄더가 나올지 쌍바닥이 나올지 모른다. 예.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저점, 한마디로 첫 번째 저점, 이런 걸 가바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가바닥이 2570에서 80 형성이 됐다. 그러면 일단 2530은 이번 눌림에서 못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아주 높아졌다. 원래도 낮았지만 더 낮아졌다. 예. 왜냐면 2570, 80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가바닥이. 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는 둘 중에 하나다. 만약에 쌍바닥을 찍고 쌍바닥인데 2570 지난 저점 안 깨고 2575 정도 찍고 그리고 올라가서 이번에야말로 2630 돌파하는 흐름. 그러면 2000 아
또 커피 한 잔 마시고요. 자, 이번 이 얘기도 또 드려야겠죠. 이번에 2630 돌파하면 이번에는 2700 갈 가능성 진짜 높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러니까 제가 계속 2700 노래를 불렀는데 그 2700 가는 과정이 이렇게 지난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이렇게 지난한 겁니다. 제가 거의 뭐 언제부터 노래 불렀습니까? 제가 지금 이번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노래 불렀죠. 언제입니까? 그게 몇 달 전이에요. 예. 그 계속 노래 불렀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지난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슝 2700 이게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갈 겁니다. 뭐 제가 여러 시나리오를 그려왔어요, 제 머릿속에. 근데 그대로 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또 가면서 변형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주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예.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진짜 2630 돌파하면 이제는 진짜 2700 다이렉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진짜 마지막 눌림일 가능성이 높다. 진짜 이번 눌림이 이번 눌림이 진짜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 진짜 거의 끝이다. 2700 가는 과정이. 물론 2700 간다고 끝이 아닙니다. 2700까지는 제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지만 어디까지 열려있다 그랬어요. 2800까지 열려있다고 그랬죠. 근데 2700 위부터는 뭐 뭔 얘기예요? 그럼 또 뭔 얘기겠습니까? 2700 위부터는 이제 오버슈팅 구간이다. 이거 한마디로 위험해지는 구간인 거죠. 한마디로 2700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하지만 2700 위로 가서 어디까지 갈지는 또 지켜봐야 된다. 2800까지 갈지 한 2700 제 얘기대로 30 정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지나간 얘기로. 그 정도에서 끝날지 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만드는 패턴 봐야 돼요. 어쨌든 네. 자, 그러면 좀 정리하죠. 뭐 굉장히 많은 얘기 했지만 정리할게요. 다음 주, 한 번 더 다음 주 눌릴 것이다. 근데 쌍바닥을 만들지 아니면은 지난 2570 저점을 깨고 툭 내려와서 2550 정도에서 머리를 만들고 역회된 숄더로 이렇게 올라갈지 그거는 모른다. 모른다. 자, 하지만 뭐 그래도 또 제가 뭐가 더 가능성 높겠냐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거는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뭐 한 6대4 정도 확률로 60%겠죠. 그러니까 60% 정도의 확률로 이 저점 안 깨고 쌍바닥 만들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짝꿍댕이라 그러거든요. 오른쪽 엉덩이,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가 조금 더 높아요. 이렇게 짱구 엉덩이처럼. 근데 오른쪽 엉덩이가 조금 높은 2705 2005 7 2000 2575 요 정도. 딱 한 아니면 2580 정도. 그러니까 이게 21선 정도죠. 그러니까 얼추. 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전 쌍바닥이 제일 더 조금은 더 가능성 높지 않겠냐. 근데 역회된 숄더로 2550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40% 정도 확률. 자, 다음 주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마도 그 저점 찍는 게 화요일 날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게 2500 뭐 75나 80이던 아니면 2550이던 간에 그게 화요일 날 혹은 수요일 날일 가능성이 높다. 마침 FOMC도 언제입니까? 목요일이죠. 음. 개인적으로 근데 수요일보다는 화요일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보면은 빨라요. 미국장보다 움직임이 하루 더 빠릅니다. 그게 거의 한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약간 그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후반영되는 모습이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한국장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오히려 선행지수처럼, 미국장의 선행지수처럼. 그게 물론 그러지 않을 때도 중간중간 제법 있었지만 그런 경우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의 움직임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수요일 날 미국장이 흔들린다? 그러면 저희 장은 화요일 날 오히려 세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수요일 미국장이 흔들릴 걸 먼저 선반영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화요일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 저점 찍는 게.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굉장히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은 아마도 화요일 날일 겁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은 왜 화요일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네. 이런 건 공부가 되시겠죠. 근데 저도 매번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예. 네.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 그럴 상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전업으로, 예. 진짜 집에서 예, 주식이나 하면서 유튜브나 찍으면서 예, 언젠가 그런 날이 오면 예, 그때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모든 걸 다 얘기하겠습니다. 예, 왜 이런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빨리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많이 제 유튜브 홍보도 좀 해주시고 예. 솔직히 도움 되지 않습니까? 예, 저처럼 이렇게 지수 잘 이렇게 맞추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텐데요. 솔직히. 예, 없을 텐데.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뭐 할 말 없고요. 예. 어쨌든, 네. 그래서, 네, 오늘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왜냐면은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예. 왜냐면 이 최근에 좀 많이 힘들어서 영상 제대로 못 올린 것도 죄송하지만 더 죄송한 건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한동안은 네, 일주일에 잘 올려봐야 영상 한두 개, 진짜 많이 올려봐야 한 두 개 정도지 않을까 싶어서 네, 죄송한 마음에 오늘은 진짜 있는 힘 다 쥐어짜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는 게 힘드네요, 여러분. 사는 게 그래요. 오늘 끝장을 보죠. 예, 오늘 끝장을 봅시다. 예. 오늘, 네, 오늘 영상 제목을 사실 오늘 그걸로 하려고 그랬어요. 네, 오늘 영상 제목을 뭘로 하려고 그랬냐면, 자, 코스피는 눌림을 준비 중이고, 자, 뭐냐, 어디 갔니, 너?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에코프로는 코스피는 눌림을 준비하고 있고 에코프로는 네, 아니다. 코스피는 반등을 준비하고 있고 에코프로는 하락을 준비하고 있다. 괜찮습니까? 조금 네, 제목을 조금 디테일하게 다듬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에코프로 여러분 네, 끝장 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슬슬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 자, 또, 제 영상, 지난 영상, 안 보시고, 헛소리들, 짓거리시는 분들 계실까봐, 오늘 또 항상 제가 했던 얘기 또 한다고 불만하실 수 있겠지만, 지난 영상에서 제가 했던 얘기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에코프로, 네, 이 에코프로가 이렇게 비빌될 때요. 에코프로가 비빌될 때 저는 에코프로 반등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거의 정확하게 가격을 맞췄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좋았죠. 그래서 엄청나게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제 말대로 에코프로 매수하신 분들은. 하지만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 요 고점 82만 원 고점을 바로 돌파하지 못할 거다. 올해는 돌파 못할 거다. 올해는 못할 거다. 단서를 달았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할 거다. 내년에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예상을 깨고 올해 바로 땡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부터는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뷰가 바뀌었어요. 저는 원래 좋게 보는 2차 전지는 앞으로도 더 갈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요 에코프로가 80만 원 고점을 돌파하는 걸 보면서 얘네는 올해 다 해먹으려나 보다. 올해 다 해먹고 내년부터는 이제 얘네는 끝나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 고점을 돌파하고 저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예측이 틀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에코프로 고점 돌파한 마당에 뭐 100만 원도 가겠죠. 많이 가면은 130만 원 100만 원에서 더 가서 130만 원 진짜 많이 가면 뭐 한 150만 원도 가겠죠. 하지만
더 이상 쳐다도 안 볼 겁니다. 예, 이제 어떻게 되든 관심도 없고 에코프로 들고 계신 분들은 적당히 욕심 부리지 말고 파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내년에 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에코프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얘기였어요. 제가 지난 얘기. 근데 제가 갑자기 지금 왜 에코프로 얘기를 꺼내느냐? 네. 제가 보통 주간시장 분석에서 예측을 할 때 코스피 위주로 예측을 많이 해요. 왜냐면 사실은 코스피, 코스닥을 다 봐야 돼요. 예, 다 봐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래요. 코스닥을 보려면 또 코스닥대로 또 분석을 해야 돼요. 물론 한 80% 정도는 코스피, 코스닥이 비슷하게 가요. 예, 하지만 20%의 차이로 디테일하게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네, 그거를 그 20%를 맞추려면 코스닥을 또 따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그게 그 20% 꼴랑 맞추자고 거짓거리 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웬만하면 코스피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에코프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코스닥 차트를 분석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답이 나왔어요. 왜 답이 나왔냐? 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네. 제 차트가 로그 차트고 요게 지금 지금 이 차트는 좀 차트가 달라서 그런데 자, N자형 패턴이 완성이 됐습니다. N자형 패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갔던 패턴이랑 여기 지금 올라간 패턴이 거의 일치해요. 거의 일치합니다. 제가 130만 원을 얘기를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130만 원 일지, 150만 원 일지 야구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130만 원도 그냥 나온 가격이 아니죠. 왜냐면 N자형이라는 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갈 때 요 구간과 요 구간이 거의 일치를 해요. 그래서 고점을 여기서 이렇게 일치해서 여기서 고점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제가 분석했을 때 130만 원이었습니다. 130만 원.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데 그 얘기 여러분들한테 해줄 필요도 없고 그 얘기하면 또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이게 100%가 아니에요. 당연히 100%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몇 프로 확률이 높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근데 그거로 또 불나방처럼 달려들 분들 계실까봐 지나가는 얘기로만 얘기했는데 어쨌든 네. 근데 이 얘기 그러면 너는 낮은 확률인 걸 왜 얘기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고점 맞출 때는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는데 뭔 얘기냐면 자 N자 패턴이 왔다고 여기쯤 사서 여기까지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갔다고 반드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 위로는 잘 못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갔으면 여기서 N자 만들고 여기서 갈 때 이거 이상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냐? 여기까지 갔다고 여기서 N자 만들고 반드시 여기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위는 못 간다. 이해되시죠? 확률이 달라요. 확률이. 여기 고점 만들 때는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30만 원까지 갈 확률은 낮지만 130만 원 위로 못 갈 확률은 굉장히 높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물론 130만 원 위로 돌파하면 아마 진짜 하루 이틀 만에 150만 원 갈 거예요. 진짜 정말 극도의 오버슈팅이죠. 마지막 그 용트림이라고 해야 되나? 항상 아시죠? 주식 가장 고점에서 마지막 불 뿜듯이 마지막 최후의 고점. 그게 아마도 150만 원. 거기까지 고려해서 150만 원 얘기한 건데. 네. 뭐 그 뭔 얘기입니까? 뭔 얘기겠어요? 자, 일단은 네, 제가 아까 역헤드앤숄더 얘기했죠. 코스피 얘기할 때 얘는 헤드앤숄더. 근데 이게 지금 머리일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어깨하고 첫 번째 어깨 여기에 머리일지 아니면 이게 첫 번째 어깨일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일지 뭐 그건 몰라요. 저는 아마 이게 첫 번째 어깨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뭔 얘기냐? 내려왔다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는 거죠. 130만 원 찍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찍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으면 찍겠죠. 거의 다 왔는데. 뭐 물론 당연히 못 찍어도 제가 아까 뭐라 얘기했습니까? 갈 확률은 적다. 하지만 130만 원 위로 못 갈 확률은 높다. 계속 얘기했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왜 그리고 왜 이게 첫 번째 어깨 가능성이 높다고 보냐면 시기적으로 봐도 제가 코스피 뭐라 그랬어요. 2700 갈 거라고 그랬죠. 이번에 2630 돌파하면은 눌렸다가 돌파하면은 그럼 뭔 얘기겠어요? 코스닥도 바로 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여기서 한번 빠져도 다시 올라갈 겁니다. 다시 한번 요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야 시기가 얼추 맞죠. 그쵸?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어깨의 가능성이 높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그래서 뭔 얘기냐? 네. 에코프로는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네. 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네. 어, 많이 댓글 다셨더라고요. 에코프로. 예, 관련된 분들. 뭐, 왜 에코프로가 그렇게 얘기하냐. 뭐, 어쩌고저쩌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얘기할게요. 오늘. 네. 네. 파세요. 파십시오. 에코프로 BM. 파세요. 예. 좋은 말 할 때 파십시오. 예.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코스피 오늘 뭐 에코프로와 함께 그러면은 코스닥은 어떻겠습니까? 뭐 똑같으니 뭐 에코프로로 분석하면 답 나오죠. 네, 코스닥도 네, 이게 지금 첫 번째 어깨 강성이 높겠죠. 내려왔다가 한 번 더 올라가겠죠. 아마도 940이나 950 뭐 어딘가 뭐 1000까지는 좀 힘들 거라고 봐요. 하지만 뭐 코스닥도 슬슬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근데 하지만 뭐 에코프로와 코스닥이 좀 얘기하니까 좀 이 어폐가 있는데 그럼 코스닥 이제 폭락이냐 아닙니다. 자, 에코프로 그 얘기도 할게요. 와, 오늘 몇 분이냐? 미쳤네. 50분이네. 1시간 가겠네. 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무너지면은 당연히 코스닥 빠지겠죠. 빠지겠지만 자, 이번 주도 보세요. 오늘만 해도 보세요. 오늘 코스닥이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종목들은 이번 주 내내 그랬어요. 이번 주 내내 코스닥이 강세였죠. 근데 상승한 종목 수들보다 하락한 종목 수들이 훨씬 많아요. 뭔 얘기입니까? 에코프로 BM이 수급을 다 지금 땡겨 가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이.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BM이 떨어지면 당연히 코스닥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하지만 코스닥은 뭐 떨어지지만 다른 종목들이 오히려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승한 종목 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뭔 얘기 하려면 에코프로 BM은 이제 한 제 예상대로면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뭐 끝도 없이 그냥 뭐 나락으로 가겠지만 제 생각엔 뭐 적어도 일단 40만 원대는 무조건 볼 거라고 보고요. 뭐 그 이후에는 또 분석을 해야겠지만 당연히 그 밑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뭐 근데 그 얘기 뭐 중요한 관심도 없으니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에코프로 비하면 떨어지지만 코스닥은 한없이 떨어지지 않겠죠. 왜냐? 다른 종목들이 또 반등하고 올라올 거니까 수급이 퍼지면서 물론 코스닥도 일부 하락은 하겠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진짜 끝장 봤네요. 영상 제가 유튜브 복귀하고 제일 긴 영상 같은데 오늘 자 다음 주 시장 될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2570, 80 그리고 2550 여기가 두 개가 중요하겠다. 쌍바닥일지 역회된 숄더일지 모른다. 하지만 쌍바닥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코스피.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 그 얘기 들으면서 눈이 감기네요. 너무 힘들다. 네,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자, 그 얘기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다음 주 그리고 아마도 아니면 다다음 주 정도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1, 2주 안에 소형주들, 중소형주들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AI가 지금 슬슬 움직이기 시작한 것만 봐도 그래요. AI 주들 슬슬 움직이죠. 살살살살. 그것만 봐도 제 예상이 맞는구나 약간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에코프로 BM 수급 쏠림 현상이 슬슬 떨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코프로도 뭐 오늘도 네. 뭐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척 하다가 또 오늘도 또 반등하고 했지만 보세요. 요날 에코프로 살짝 고점에 살짝 떨어질 때 중소형주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요 이틀 동안. 예. 물론 또 금요일 날 또 오르니까는 또 중소형주들 살짝 올라갔던 거 반납하긴 했지만 예. 그러니까 굉장한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포인트들도 이제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수급적인 쏠림 뭐 그 반대급 부형산들 뭐 이런 거 이런 디테일들도 알아두시면 참 주식하는데 그러니까 뭐 꼭 요런 거 가지고 뭐 단타 투자하고 뭐 이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아, 내 종목 흐름이 이러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런 흐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좀 시야가 넓어져요. 예, 요런 수급 움직임 같은 포인트들만 좀 알아놓으셔도 예. 네, 아 진짜 힘드네요. 네, 너무 힘듭니다. 네, 네, 한 시간 네, 예, 하다 보니까 한 시간 넘기고 싶은 약간 욕심이 생기는데 네, 힘들어서 못 하겠네요. 네. 자, 이번 주 영상 뭐 이래놓고 또 내일 또 영상 올릴지도 몰라요. 예, 모르지만 어 어쨌든 네, 주간 시장 분석 영상. 네, 그러니까 뭐 걱정하실 건 없죠. 예, 조금 하락이 나오더라도 네. 오히려 종목들은 그 하락장에서 반등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썸머 랠리의 이제 거의 피날레이자 마지막 가장 높은 상승이 이제 8월 달에 아마 이제 그 탁 펼쳐질 건데 예, 한 달 동안 수익 많이 보시고 예, 현금화도 좀 시켜 놓으시고 예, 그런 8월을 준비하면서 8월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인 7월의 마지막 주 장을 예, 물론 30일이 남았지만 예, 잘 즐겨봅시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